그게 무슨 전법인 줄 아십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이용한 결혼 전법이에요.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남자가 20대였을 때 이 매몰 비용의 오류 전법을 썼다면 만난 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 20대 남자가 결혼을 고민했을까요? 겠냐. 부담스럽다고 말도 안 해. 그냥 바로 도망갔지. 아니, 직업도 좋겠다, 젊겠다, 6살 많은 언니야랑 결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언니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할 때 쐐기를 박은 거지. 5년이나 만났으니까 책임져야지. 이거는 남자에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25살 때 만난 6살 연상 여친이 있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하면 제가 쓰레기라네요. 저는 30살이고 여자친구는 36살입니다. 처음 만난 건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취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됐고 운동 같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6살도 별로 신경 안 썼고 저보다 사회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라 그런지 잘 챙겨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연상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가 너무 특수 케이스라서 와닿지 않으실 텐데 남자가 25살이고 언니야가 26살이다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그럼 30살이고 언니야는 31살이겠죠. 그럼 나쁘지 않다니까. 한 살 차이 언니야를 6년 만났으면 20대보다 애 낳는 데는 조금 불리할지 몰라도 6년간 만난 정이 있잖아. 사랑해서 만났잖아. 그럼 결혼하면 되지. 근데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25살 때 31살짜리 언니야를 만났는데 지금 36살 언니야랑 결혼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건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해도 임신 준비하지 않는 이상 힘들죠. 뭐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 많은 언니야를 무조건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 36살 언니야가 임신이 쉽습니까? 산부인과 학회 지표를 보세요. 요 도표 보시면 지금 만 36살이니까 벌써 노산이죠. 그런데 36살에 결혼한다 치더라도 결혼하면 37, 임신하면은 바로 한다 치더라도 38이야. 그런데 임신이 쉽겠습니까? 겠냐. 그래서 글쓴이가 후회한다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나이에 6살 연상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애는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결혼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여자친구가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문화 문제도 있고요. 그 나라의 시스템 문제도 있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누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죠.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누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잖아. 네, 맞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 외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재산을 많이 들고 오는, 그러니까 집을 해오는 쪽에 현재 혼인 시스템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대부분이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도 이야기하는 거잖아. 결혼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결혼 준비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데 저렇게 돈돈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비싼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연봉이 적습니까? 많은 회사야. 그리고 유명하잖아. 전통적으로 아침을 못 얻어먹고 오는 남자들이 많은 회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회사가 아침을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 생각해보세요. 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돈이 안 될 일은 절대 안 해요. 아침을 챙겨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침을 챙겨주고 저녁도 주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최근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아침을 못 얻어먹고 오는 남자 비율이 너무 느니까. 예전에 회사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결혼하면 아침 챙겨 먹고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결혼을 했는데 아침을 더 못 먹고 오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현 지도부가 생각을 바꿨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회사에서 밥을 주자. 그래서 저 자동차 회사 계열사가 시행한 게 뭐죠? 아침 저녁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는 바보가 아니라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귀찮은 일을 왜 하겠어? 그게 돈이 되니까? 아니야. 회사원들한테 식비 걷어서 그거 얼마 벌겠습니까? 귀찮은 일만 많아지지. 그거 다 감수하고서라도 직원들에게 밥을 주는 게 이득이니까 하는 거야. 아침 못 얻어먹고 오는 남자들의 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내는구나, 남자들은 그래야 되는구나를 주변에서 학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 원래 아침도 못 얻어먹고 오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돈도 많이 쓰잖아. 확률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 회사 다니는 사람들 주변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기준으로 결혼하면 결혼식이 부담스럽지 않다니까. 여기 글쓴이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초혼 연령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혼인신고가 힘든 거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혼인신고 시 가장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남자들의 결혼을 혼인을 거부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니까. 아니 프랑스처럼 동거만 해도 법을 괜찮게 만들어 봐봐. 동거하지만 애를 낳으면 합당한 부모의 지위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니까. 그럼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안 살려고 할까요? 그냥 지금 시스템이 혼인을 하면 외벌이를 하는, 집을 해오는,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맡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할 뿐이라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여자친구가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결혼하자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0대 언니 아들에게 콩깍지 시이잖아요. 기간이 길지도 않아. 콩깍지 시인 기간이 6개월만 돼도 눈 감았다 뜨면은 직장에서 손잡고 입장하고 있다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30대 언니 아들의 추진력은요, 미사일보다 더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는 예비 신랑이고 결혼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봐봐, 남자친구 의견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샌가 예비 신랑이 되어 있다니까. 저럴 때 아니 나 결혼 안 할 건데. 라고 대답하는 게 쉬울 줄 아십니까? 안 쉬워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바로 책임지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기억나는 것만 말해보면 내 나이에 더 기다릴 수는 없다. 5년 만났으면 책임져라. 너가 결혼 생각이 없었으면 진작 말했어야 한다. 물어보지도 않았음. 나를 이렇게 오래 만나놓고 이제 와서 발 빼면 어떡하냐. 남자가 책임감이 없다 라고 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전법인 줄 아십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이용한 결혼 전법이에요.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남자가 20대였을 때 이 매몰 비용의 오류 전법을 썼다면 만난 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 20대 남자가 결혼을 고민했을까요? 겠냐. 부담스럽다고 말도 안 해. 그냥 바로 도망갔지. 아니 직업도 좋겠다, 젊겠다, 6살 많은 언니야랑 결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언니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할 때 쐐기를 박은 거지. 5년이나 만났으니까 책임져야지. 이거는 남자에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매몰 비용을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런 전법을 30대 언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게 결혼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전에 물어봤어야지. 왜 안 물어봤습니까? 왜 안 물어봤겠어요? 헤어질까봐 안 물어봤잖아. 대기업 남자 놓칠까봐 그 전에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뉘앙스도 안 풍긴 거잖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언니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호회에서 만났다 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선 동호회 주제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실체가 없는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네요. 결혼 준비도 이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 식장, 신혼여행지, 가정, 가구, 예물, 예단 이런 거 왜 하나요?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나요? 봐봐, 결국에는 이 남자가 여자가 싫은 건 아니라니까. 싫었으면 5년을 안 만났겠지. 그런데 뭐가 싫은 거죠? 돈이 많이 드는 결혼식이 싫다는 거잖아. 내가 볼 때는 저 언니야가 좀 덜 똑똑했어.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은 36살에 남자한테 책임을 지우고 싶었으면은 간소하게 해서 나중에 가전은 바꾸고 나중에 선물을 더 받았어야지. 지금 프로포즈백 비싼 거 받으려고 하면 되나? 결혼식 비싸게 하려면 되나? 되겠냐고.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랬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5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겠죠. 아니 31살에 동호회 다녔으면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 그런데 26살짜리 남자를 만났다는 거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서 만났을까요? 겠냐고. 그런데 일반적인 남자들 결혼이 쉽겠습니까? 봐봐, 저런 대기업 단기는 연봉 1억인 남자도 결혼이 저렇게 힘든데 일반적인 월급 250만원 받으면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들이 결혼이 쉽겠냐고. 이러니까 35세 전까지 남성 미혼율이 75%를 찍은 거잖아. 이거 대부분이 결혼식 비용 문제라니까. 혼인 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죠. 그거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지만 그것 또한 주제가 나오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친 말만 들으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부 돈이에요. 돈 이야기 하잖아. 내가 부담된다고 하면 바로 그럼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네.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5년 만났으니 이제 결혼으로 갚으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어이없는 거죠. 아니 연애를 혼자만 했나? 둘이 좋아서 했잖아. 그런데 꼭 이런 언니아들을 보면 내가 너를 5년 동안 만나줬으니까 최종 보답으로 결혼을 해라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 글의 뉘앙스가 그렇잖아. 내가 너를 5년 만나줬으니까 보답해라, 결혼해라, 혼인신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대묻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맞지 않아? 데이트했어도 대기업 남자가 더 냈겠죠? 6살 적다고 연봉 1억인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덜 지불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결혼식 비용까지 남자한테 청구한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옛날에는 결혼식을 여자 집 쪽에서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수만, 그것도 빚내서 혼수해오고 남자 돈으로 갚고, 결혼식을 남자한테 떠넘기는 집안이 굉장히 많아졌다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첫 댓글이 뭐냐 하면 도망쳐랍니다. 사실 이게 정답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6살 많은 36살의 언니랑 결혼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잖아.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미지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글쓴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근데 도망은 치기 싫어요 라잖아. 그 뒤로도 계속 대댓글로 여친은 이렇게 오래 만난 건 처음이다, 헤어지기는 싫다 라면서 전형적인 남중남고 공대 태클을 탄 아침 못 얻어먹고 회사 출근하는 자기 회사 선배들처럼 대답하는 게 보이시죠? 이거 뭐에 빠져있다고 했죠? 매몰 비용의 오류, 그리고 나 혼자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있을 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 사실 저렇게 결혼해도 애만 잘 낳는다면, 언니야가 허영심이 없고 아침만 잘 챙겨주고 남편이 일하는데 방해만 안 한다면 집안이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결혼식 준비하는 것만 봐도 허영심이 없는 언니야 같지는 않죠. 남자 직업을 보고 사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례에 빠지면 안 된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잖아.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인간관계에서 손절려 친구 중에 나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런데 오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이건 친구 관계보다 주식에서 손절하는 게 더 어렵잖아. 내가 잘못 샀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연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연인 관계 손절하는 건 진짜 피눈물이 난다니까. 알아요,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게 힘들다는 걸 안다니까.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라니까. 이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시면 된다니까. 저 여자의 단점을 참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데도 그냥 오래 사귀었으니까, 오래 만났으니까 내가 결혼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혼해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니까. 집에서 냄새 난다고 편의점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